비슷하게 이제 섭외로 미친 거야. 다수예요. 그렇지. 그게 아마 이제 섭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몸집이 커져가니까 오히려 더 자기 몸값을 오히려 갑이 되지. 피식 대학이 갑처럼 보여. 거기서 그 영어 못하는 혼자 있는 애 있잖아. 걔는 그래도 캐릭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거야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걔는 뭐가 재밌냐? 정치도 도목대 콤보. 걔는 피식 대학 나오기 전에 알고 있던 개그맨인데 그래? 걔네 그 코믹에 나오던 애들이야? 전혀 모르지. 공채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현실도 또라이 같은 맛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이거 나오면. 자, 첫 번째는 빈칸 추론 출제 13강 9번 볼게요. 자, 나올 거리가 보시면 지금 글의 순서와 관련되는 게 많죠. 그래서 각 문장 단도 그렇게 쓰십시오. AI 스펙트, AI의 영향, 뭐에 미치는 of human knowledge, 인간이 가진 지식에 AI가 미치는 영향은요 해놓고 바로 주제예요.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 나왔죠.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양면성이 있다는 건 긍정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두 문장은 on the one hand란 말과 on the other hand를 가지고 해서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겠죠. 먼저 뭐부터 나오나 볼까요? 한편으로는요. AI라고 하는 인터미디어리 중재자라는 뜻인데, 자 AI가 중재자가 맞나요? 맞아요. 왜 맞냐면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에 접근하는 우리 사용자가 있잖아요. 자 예전에는요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처리했다면 이제는 그 중간에 중재자인 누가? AI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알아서 다 걸러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중재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중재자가 뭘 해줄 수 있나 봤더니 첫 번째로 먼저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탐색하고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뭐를요? bodies of data. 자, bodies of는 그냥 없애고 봅시다.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vast이에요. 더 방대한 거죠. 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보다요? than the unaided. aid는 돕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AI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 되겠죠.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정신, 그냥 인간이 되는 거죠. 도움받지 않은 그냥 인간이 could have previously, 이전에는 말은 AI 중지자 등장 이전을 얘기하겠죠. AI 이전에 상상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양립되는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바로 여기 대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대시가 빠졌어. 탈자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 힘, 당연히 이 힘은 위에 있었던 AI의 처리력이 되겠죠. 즉, 대시가 즉이 되겠죠. 즉, 능력, 어떤 능력? engage with, 다루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다루는 능력 정도가 되겠죠. 뭐를? vast bodies of data,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 이게 우리에게 효율적인 시간 절약 같은 걸 해준과 동시에 뭘 할 수 있냐면 센츄에이트한데요.
accentuate는 뭔가를 강조하다, 두드러지게 만들다는 뜻이잖아요. 뭐를 두드러지게 하냐면 폼소 어떤 형태의 해놓고 제가 에러만 봐도 딱 뭐야?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죠. 매니플레이션이 뭐죠? 뭔가를 임의로 조작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조작, 조종. 그리고 이건 당연히 오류고요. 이렇게 오히려 AI의 그 힘이 조작과 오류를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 맞죠? 자, 세 번째 문장은 이제 뭔 얘기를 해갈 거냐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자, AI는요, is capable고 뭐뭐 할 수 있다. exploit 하면 활용하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를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열망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죠. 이런 욕망, 열망을요,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than 뭐보다 traditional propaganda. propaganda는 선전, 광고 이런 뜻이거든요. AI 이전에 전통적인 선전이나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홍보물. 그런 것들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자극할 수 있대요. 전통적인 건 뭐예요? 그냥 뭐 잡지에 이렇게 명품 시계 딱 차고는 당신의 가치를 올립니다 하면서 뭐 샤넬 시계 이렇게 광고할 거 아니야. 이걸 보면 사람들이 와 나도 사서 신분상승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AI는 이런 잡지에 있는 광고보다 훨씬 더 그걸 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바로 이런 식이야. 테일러한데 테일러가 뭐야? 재단하다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맞춘다는 뜻이야. 테일러 이건 다 아는 거죠. adapt, adjust, tuned 하면 A to B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A를 B에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분사 구문을 썼잖아요. 지금 분사 구문인데 그냥 테일러링이라고 안 쓰고 having PP 형태를 썼어. having PP의 분사 구문은 언제 쓰는 거니? 주절에 있는 동사의 시간보다 더 과거거나 더 과거부터 그때까지 연속성을 얘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다가 테일러링이라고 쓰면 그건 맞는 거야. 근데 틀리는 경우는 여기다가 빈을 넣으면 그건 안 되겠지. 이것만 아니면 테일러링도 되고 having tailored도 돼. 왜냐면 시간이 과거부터라고 말이 되고 그냥 현재로 봐도 되거든. 뭐뭐 하면서도 돼. 의미상은. 자, 해석. 맞춰 오면서 뭐를? 그것 자신이 뭔데? AI 말하는 거야. AI 자기 자신이야. 여기다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거든. 여기 is를 쓰면 AI가 아닌 다른 것을 맞춘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AI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맞춰. 어디에?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stincts. 이건 이제 고객이나 사용자가 되겠지. 사용자나 고객의 선호나 그런 이거 본능이잖아. 이 본능이 뭐야? 열망 같은 거겠지. 이런 것들,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뭘 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준단 말이야. 빅데이터라고 우리 소위 알고 있는 그걸 통해서 맞추잖아. 알고리즘. 그걸 이렇게 맞춰오면서 AI가 뭘 해낸다? 끌어낸다. 뭐를? response, 반응을. 그런데 어떤 반응을 끌어내냐면 그 AI를 만든 사람이나 AI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desire, 바라는, 열망하는 그런 반응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끌어낸다고. 마찬가지로 deployment는 배치, arrangement나 display랑 같아. 배치하는 거야. 뭐를? 이 AI 중재자를 딱 배치해놓잖아 사이에다가. 그럼 그게 또한 뭐도 하냐 하면 amplify, 증폭시킨단 말이야. 증폭시켜. 뭐를 증폭시키냐? 이제 문제가 진짜 두드러지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편향들 있잖아요. 편견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증폭시켜서 더욱더 편향적인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은 뒷문장의 내용상은 중요하지 않겠지. 비록 이런 AI 중재자가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함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AI를 인간이 만든 거잖아, 초초에. 그러면 그걸 만든 인간이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AI를 충분히 편향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얘들아 이거 잘 보세요. 이 자리에 테크니컬하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보면 너희들 비동사 있으니까 이거 쓰고 싶지? 그럼 안 돼. 왜 부사가 쓰였어? 비동사 뒤인데요. 우리가 비동사 뒤에 니네 이렇게 나가. 야, 비동사 뒤에 단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뭘 써야 돼? 보호자리니까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 게 맞아. 이거 알지? 자, 두 번째.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 있는데 그 뒤에 형용사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건 뭐야? 얘가 이미 보호로 오는 거고 얘를 수식해야 되니까 얘가 오는 건 당연한 거 맞지? 자, 하나 더 갈게. 비동사가 있어.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전명구가 나와. 자, 이런 경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이 비동사가 일형식 자동사로서 있다라는 의미를 쓰이면, 우리 비동사 뜻이 두 개잖아. 뭐뭐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상태다라는 뜻이 있고, 어디에 그냥 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만약 있다가 되어버리면 이 뒤에 있는 전명구를 직접적으로 유사보호로 취하고 여기는 부사가 돼야 돼. 정답이 있다이면 부사가 돼야 되고요. 뭐뭐다가 되면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걸 그냥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 AI 중재자는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얘가 기술적이다가 아니라 엄밀히 기술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라고요. 동사를 수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테크니컬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해석이 뭐냐? AI는 인간의 통제하에서 기술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역학, 힘의 관계, market competition, 시장 경제의 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프롬프트, 촉진시킨다. 무엇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서치 엔진들이, 프롬프트가 지금 5형식 동사로 쓰였고 지원 앞이 사원 패런트 게트피 나투피에 해당하는 친구라서요. 자,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호 자리가 투부정사인 겁니다. 여기 다른 형태는 안 돼요. 무조건 투부정사만 보호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뭘 하도록 촉진했다고요? 이런 트위터나 인스타나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과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들이 나타내도록 촉진시킨 거예요. present, 정보를 나타내도록. 우리가 검색을 하면 정보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정보만 나타나냐면 users,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정보야. 이때 find는 물건을 찾다가 아니라 5형식 동사로 쓰였어.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인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대시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뒷문장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 그 봤더니 어디가 없냐? 주어 동사. 자, most compelling은 저거 분사로서 형용사잖아. 이게 매력적이가 뜻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자리는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고, 여기서 빠진 건 find 뒤에 목적어가 지금 날아간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날아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석해야 돼. 어떻게? 사용자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제시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보고 싶은 정보만 제시한단 말이야. 이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요즘 선거가 이제 다음 주잖아. 유권자 있냐 우리? 해요. 생일이면 유권자 맞죠? 공보물 왔어요 너한테? 선거 공보물. 네 이름으로 찍혀서 집에 우편으로 이렇게 후보 누군지 쫙 이렇게 그러게요. 그거 알아서 못해.
그 유권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서. 오케이, 집에서 일단 보세요. 네. 꼭 말해줘요. 그건 나 궁금하네. 생일인 사람이 해나 안 하나? 응? 자정부터 된대? 당일이면 된다고. 아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저 여권 가져가야겠네. 저 아직. 근데 공부를 왜 안 하지? 또 아까 유권자 누구라고? 성준아, 너 왔어 안 왔어? 집에 공부? 저는 오케이. 왔어? 왔대 너. 너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성준 투표할 거야? 안 할 거구만 보니까. 너 모르지? 해야죠. 할 거예요? 정보는 있습니까? 정보요. 정보요. 성열이 아주 나쁜 거 말고 정보 있는 거. 후보는 알겠습니다. 후보는 알아요? 뭐 정치에 관심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는 공약까지 알아요. 근데 공약까지 알아요. 저는. 공약까지 알아요. 또 동네 어디예요? 저요? 네. 정자동. 이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유사하시는 분들이군요. 네, 승훈 씨요. 맞아요. 그분이 지금 2선인가 3선인가요? 2선이에요. 이선이요? 2020년에 한 번. 네, 그때. 자, 아무튼 제가 얘기 왜 했냐?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정치 맨날 좀 하면 막 4시간씩 본단 말이에요, 뉴스를.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는데 보면 제가 자주 찾아보던 그 정당과 관련된 쇼츠가 많이 뜬다고요. 광고도 그것만 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만약에 뭐 1번을 찍었다고 치면 1번을 이제 1번 검색을 좀 많이 하면 1번과 관련된 옹호하는 그런 쇼츠만 겁나 나온단 말이에요. AI가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유튜브 그 AI 개발자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지만 AI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찾던 정보들을 계속 보여주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 그것과 반대되는 정보를 두루 알 수 있는 경험 자체 안 주는 거야. 내가 따로 검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 아무튼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과 같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만 자꾸 제공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편향적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래 버리니까 그 결과로서 정보 어떤 정보라고 자 여기 잘 봐. 이 통째로 기억할 건데 이 that은 아까 윗문장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얘들아. 그럼 뒤에서 목적어 자리 하나만 빠져 있어야 되잖아. 지금 어디가 빠진 거 같아 보니까 C 뒤에가 빠진 거겠지. C가 타동사인데 없잖아 목적어가. 그럼 요렇게까지 묶이는 거고 이게 동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C 뒤에 하나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거 채워졌지. 근데 여기다가 요거 보세요. 얘를 가지고 그냥 believe라고 쓰면 돼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believe의 목적어도 필요해져 버리지. 선생님 이거 목적어 안 돼요. 안 돼. believe는 투부정사를 목적어 못 취하거든.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수동태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다시 왜라고? believe를 써버리면 얘 목적어도 없고 얘도 목적어 없어. 이렇게 목적어 두 번 빠질 수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럼 선생님 이거 사용자들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사용자들이 믿어지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뭐 어떻다라고? 보기를 원한다고 믿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용자들이 많은 AI가 생각하기에 보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그런 정보는 is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기다잖아. 그 뭐야? 선별된다 이거지.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콤마 분사구문 뭐 한다? 왜곡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를요? Representative picture of reality. 현실에 대한 representative, typical이랑 같아요. 전형적인 모습 자체를 왜곡시키게 된다고요. 예전에 여러분 배웠던 글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구글에다가 예를 들면 판사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성별의 그림들만 쭉 나와요? 보통은 남자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시각이죠. 이런 걸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뭐가 생기는 거야? 판사는 남자가 하는 거구나. 이런 성차별적인 이 편향, 왜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먼치레즈는요 접속사로 흔히 쓰이진 않는데 이거 얼도랑 같은 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기술이 accelerate 가속화 시켰을지라도
무엇을? The speed of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dissemination 하면 확산, 전파, propagation. 이거 아까 propagate가 선전이라는 뜻이었잖아. propagation 역시 전파. 그리고 dispersion 역시 분산, 전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과 전파 속도를 가속화시켰죠. 맞아요. 언제요?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이제 막 정보화 혁명이거나 또는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또는 더 전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전으로 원래는 구전전승되는 것들이 이제 문서로 기록되고 또는 전파를 통해 나아가다 보니까 정보 자체의 속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바로 19세기, 20세기의 이 경향이라면 이제 현대, 지금 이 시대죠. 에라 하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보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전파 속도야.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너무 빠른 건 맞고요. 이제는 정보가 어떤 경향을 띠고 있다? is being altered. 그렇죠.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정보 속도가 아니라 정보의 자체가 뭐가 된다고? 바뀐다. 정보의 내용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바뀐다라는 건 뭐였어? 아까 왜곡되고 편향되고 선별된다는 얘기죠. 선별되고 왜곡되고 편향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했다고요? AI 그 새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by the mapping. 매핑은 아까 위에서 디플로이먼트랑 같은 배치야, 배치. 놓았다는 얘기예요. 뭘 놨다고요? AI를 놨잖아요. 어디다가요? 온 두 위에다가 그 정보의 전파 과정 사이에다가 AI를 배치를 딱 해버림으로써 아까 그렸듯이 정보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 AI 중계가 딱 끼면서 얘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안 보내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편향시키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전체에서 AI 칭찬한 문장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부정적인 걸로 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양면성은 맞죠. 역설은 맞고요. 근데 무게중심은 더 부정적인 측면에 쏠려 있긴 했었다. 자, 그런 글이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의 순서로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니까 문장 단위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행산 추론 지문인데 We are all familiar. 우리는 모두 익숙하대. 뭐에 익숙한데? with battles. 전투 싸움? 근데 실제 칼로 싸우는 거 말고 between reason and desire. 그래요. 이건 딱 지금 여러분들 학생 때 어느 때보다 더 심할 때 아닙니까? 이 본능, 욕망이나 이성 싸움 엄청 심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거.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거.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물어본대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대요. there are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대요. thirsty people.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마른 사람인가 봤더니 don't wish to drink.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이거 우리 똑똑하니까 바로 말해보자. 목이 마른 건 이성이야, 욕망이야? 그렇죠. 이건 욕망이에요. 근데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이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성과 욕망이 충돌하는 건 우리 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나요, 혹시? 마시고 싶지만 마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 밑에 바로 예시가 나와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고 소크라테스가 물었더니 대답을 해요. 네, 있습니다. 하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다. 어느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사인을 포셋. 포셋은 수도꼭지잖아요.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수도꼭지만 달려가서 틀려고 봤더니 수도꼭지에 사인이 있는 거야. 어떤 표시가 있냐 하면 read하는 표시야. 자, read이 아니라 뭐뭐를 읽다라는 뜻 말고 타동사로 뭐뭐라고 쓰여있다, 읽히다라는 타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that read is 하니까 뭐뭐라고 쓰여있는 수도꼭지에 사인인 거야. 뭐라고 적혀있나 봤더니 non-potable,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do not drink 라고 쓰여있는 그 수도꼭지. 자, 그럼 나는 목말라서 간 거야. 근데 그 표시가 있어. 그러면 그 표시를 내가 읽었다고 해서 내 목마른 갈증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그 사람의 이 갈증을 won't take, will not take away 뺏어가지는 못해요. 목은 여전히 말라요. 욕망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will not want to drink there.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똑같죠. 그럼 목이 마른 이 자체는 욕망이죠. 이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나 어쨌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판단 뒤에 깨지 이성적 판단으로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여기서 이미 끝이 난 거다. 우리 머리는요 이성만 채워진 것도 아니고 욕망만 채워진 게 아니라 뭐 나뉘어가지고 이미 이성과 욕망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성적 선택과 욕망적 선택이 언제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렇지? 뭐 이건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머리 길게 썼나 몰라요. 이걸 어떻게 너저분하게 썼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지만 there's something paradoxical. 뭐 역설이 이미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역설이 있대요. about this 지금 이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the word thirsty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means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목말라 그 말은 곧 마시고 싶어랑 쌤쌤 아니냐고. 이퀄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상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wish to drink 마시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do not wish to drink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속성을 상상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 모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How could that be? 어떻게 모순이 가능해?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이 필자는 아직 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성 욕망 이 얘기. It's obvious that 가주어진 주어 대디아가 분명하다는 거야. 뭐가 분명하대? The same thing 같은 것이 will not be willing to.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잖아. 근데 나시 붙었어. 같은 것이 기꺼이 뭐뭐 하려 하지 않을 거다. 뭐를 do or undergo opposites 정반대의 것을 in the same part of itself 그것 자체의 같은 부분에서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하려 하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뭐랑 관련해서 in relation to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떤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의 같은 부분에 정반대의 것을 하거나 겪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분명하다. 자, 말이 어려운데 봐봐. 이걸 우리 지금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답이 나와. 그렇지? 같은 걸 반대의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인간 내에 이성과 욕망이 존재하니까 이게 따로 방향이 갈 수 있잖아. 근데 이해시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저긴 지금 띵이잖아, 띵. 그럼 사람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보자고. 다른 거? 행위로 해볼까? 행위. 쉽게 이거 한번 해보자. 야, 상자가 있어. 야, 상자를 열지만 열지 않을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지. 상자랑 같은 개체 내에서 열고 닫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것이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너 이거 열면서 닫아봐. 이 말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열지만 닫아봐. 이런 거라든지 또는 팔을 올리면서 내려봐. 이런 것들 있지. 팔을 올리면서 내려볼 수는 없잖아. 내 팔을 어떻게 올리면서 내려봐.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지.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마. 이런 말. 아니면 올리기도 하면서 내리기도 해봐.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였어. 그냥 같은 놈이 반대의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찾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자 이런 일은 뭐였어요? 정반대의 것이 동시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하는 걸 우리 머릿속, 영혼 속에서 발견을 한다면
우리는요 알게 될 거예요. 데디아를 우리가 are not dealing with the one thing but many예요. 잘기지 나왔어요. 사실 many라고 쓴 건 좀 나는 의아한데 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to 정도로 정리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 내 머릿속에서 정반대인 것이 공존할 수 있어도 실제로 공존하지 않아. 이 공존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뭔 말이야? 두 개가 뭐라고? 이성과 욕망, 그렇지? 만약 우리 인간이 이성만 있었고 욕망만 있었다면 위에 있었던 그 명제는 불가능한 거 맞잖아요. 욕망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먹어라죠. 그리고 이성만 있으면 무조건 안 먹는다, 목 안 마르다가 될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르지만 먹지 못하는 것은 이성과 욕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또는 왜 다차원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순을 다루게 된다고요. 자, 다시 말해서 하는데 이 친구도 여러분들아 문장 위치삽이 되게 좋고 특히 이 두 문장 중에 얘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이 문장. 다시 말해서가 들어갔으니까 위에랑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since 뭐 때문에 no one thing 그 어떤 것도 can both wish to drink and not wish to drink야. 동시에죠. 보스니까 둘 다니까 마시고 싶어하는 것과 동시에 마시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두 얘기가 안 되면서 모순되니까 이걸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o one thing 그 어떤 것도요 can have both of those two characters 이 두 가지 특징 모두를 사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지만 마신 상태가 안 된다고요. 문이 열려 있지만 안 열린 거 그걸 동시에 갈 수 없다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가는 게 맞잖아. 원래 인간이 아니라면 다른 거라면.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아까 했던 말 또 나와요. 다시 이 말 다시 나와요. by being more than one이에요. 한 개보다 많은 거니까 두 개 이상이라고 말할게요.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것이 되면서요. 이성 욕망 최소 두 개. 그래서 one part of the soul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그 영혼의 한 편은 wish to drink 마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한 파트가 무슨 부분이 되는 거야?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욕망 영역. 그리고 and 자 여기 디아드를 안 썼죠. 왜 디아드를 안 썼냐면 하나 아니고 둘이라고 안 하고 많다라고 써놔서 그래요. 필자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 많다고 했는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디아도가 안 됩니다. 디아드라고 썼으면 애초에 여기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다룹니다라고 했었어야 디아도가 되는 거야. 두 가지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나더라고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또 다른 하나예요. 그리고 내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뭐 한다? does not wish to drink. 마시면 안 되지 녀석아 이성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그 동시적인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말고 동물이 갈등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룩말이 있어요. 얼룩말이 새끼랑 있었다? 근데 갑자기 사자가 습격을 했어요. 일단 튀고 봤는데 지 새끼가 잡아먹히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나 살자고 갈까? 우리 자식인데 지키러 갈까? 이 생각을 하냐고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구애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게 본능이겠죠. 이상은 없고 본능이죠. 본능. 잠깐 쉬었다가. 혹시 여기까지 질문? 네 번째 문장. 방금 했던 거. 네. 잘 이해가 안 돼. 이건? 이게 네 번째인데? 네. 하나, 둘, 셋, 넷. 이건? 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 근데 왜 그게 역설적인지.
마시고 목마르다가 이퀄 마시고 싶다면 뭐 했어야 돼? 목말라서 마신다가 돼야 되잖아. 아. 목마른 이퀄 마시고 싶다니까 목마르면 마신다가 맞는 명제잖아. 네. 근데 윗명제 뭐였어? 목마르지만 마시지 않는다라는 명제였잖아. 그 욕설이 맞지. 아. 이해해서 뭐였지? 오케이. 자, 빈칸 추론 가로 끝이 났고 이어지는 건 순서 배열이랑 무관한 문장 추입 제된 강의입니다. 먼저 무관한 문장 추입 이 지문은요, 딱 내용일치 문제밖에 사실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인상파에 대한 설명문이잖아요. 리젝팅 거부한 일단 분사문으로 시작이 되긴 합니다. 뭘 거부했냐면요, any academic training이에요. 어떤 학문적 훈련이죠. 뭔데요, 그게? 그들이 had experienced,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어떤 학문적인 훈련을 다 거부했어요. 학문적 훈련은 뭐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훈련을 하는 거였겠죠.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이 모네와 다른 인상파 화가들이요. 인상파 화가들이 뭘 믿었냐 하면 그들의 이 인상파 미술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되게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뭐 하는? 그리는 방법이 되게 객관적이었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막 그러지 않았나 봐. 근데 뭐를 그리는 페인팅의 목적어 what they saw. 그들이 본 것을 그리겠지. 근데 어디에 있는 거? before them. 그들의 전 말고 앞이라고 해석할 거야.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그리는 되게 객관적인 그림 방식이 있었나 봐. 그런 방식을 가지는 그들의 이 인상파적 미술이 was more sincere, 더 진실되다고 믿었대. 뭐보다 than any academic art. 아까 말한 대로 뭐 학원이나 또는 그 아카데미, 미술학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그런 미술보다 말이야 라고 믿었대. 근데 진행 미술이 짱이에요 하고 우월감이 있었으니까 기존 기성 교육을 거부했다는 얘기겠죠. 그 인상파 화가들 모두 대비하라는 점에 동의를 했는데 그 인상파 화가들이 목적을 두고 있대요. 인상파의 미술의 목적이 뭐냐면 캡처, 포착하는 게 목적인데 뭐를 포착한다? 그들이 이 화가들의 감각적 경험을 포착하는 거야. 혹은 what they could see,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감각 또는 그들이 보는 것도 시각이니까 감각 중에 하나가 맞죠. 뭐 할 때 그들이 그릴 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대상을 에 대한 자기의 감각, 시각적 뭐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상파 미술의 목적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자, 이런 감각들은 하고 이제 위에 있던 감각 받아서 이런 감각들 하죠. 이런 감각들은 뭘 또 포함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 플리커링 하면 깜빡거리는 효과까지를 포함한대. 뭐에? 빛에
그런데 이 빛의 깜빡거리는 그 효과를 우리 눈이 포착할 수 있어. 뭐 할 때? 우리가 regard things 할 때. 여기는 regard는 간주하다, 고려하다 말고 그 stare, 응시하다 있잖아. 응시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응시할 때 우리 눈이 포착할 수 있는 빛의 깜빡거리는 그 효과마저 포함했다는 게 이제 그림 본 적 없지. 모네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것도 보내서 보여줘야 돼. 모네 해돋이라고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있잖아. 상당히 별로야. 사실 잘 그리지도 않았거든. 이게 뭘 대단하다고. 지금 미술 입시생들이 훨씬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안 보이지? 아예 안 보이지? 보이냐 좀? 여기 보면 보여 안 보여?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 근데? 잠깐만 이참에 이거 설정 좀 해보자. 얘가 너무 어두워서 근데 학교 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제일 밝긴가 본데? 학교를 얼마나 심하길래? 오! 이야 너희 덕분에 했다. 야, 너 맨날 그냥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러니 색깔이 잘 보이겠다. 우와 짱이네. 그럼 켰을 때도 잘 보이나 이제? 쓸 때는 거 망이냐 혹시? 그러면 끄고 할까? 다시 자 이 그림만 일단 보고 그 빛에 깜빡거리는 게 뭔지 알겠지? 어떻게 나가? 나가. 아니야. 나가. 나가. 나가는 게 없네. 이거 지금 바다에 배 떠 있고 여기 해 떠 있어서 햇빛이 물결에 이렇게 됐지. 자 이런 거. 빛이 흔들리는 물결 같은 것 때문에 깜빡거리는 이 빛의 움직임 있잖아. 이거 지금 표현해낼 것들 되게 있어 보이겠냐 아니면 되게 초등학생 그림 같냐? 별로 잘 그리지 않아 보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야 그림 중에 막 그 초현실주의나 막 추상파 같은 뭐 아니면 고흐나 뭐 고갱 같은 거 그림이 되게 강렬하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뭐 사실 그냥 중학생 그림이라고 봐도 그죠? 뭐 대단한 거 없어 보이는데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림을 만드는 거죠. 모네 그랬다고 하니까 괜히 있어 보이고 아무튼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게 바로 빛에 깜빡거리는 음식인데요. 오 훨씬 나아졌는데? 그지? 네. 이야호. 대신 눈이 아픈데 제가? 아 너무 덥다 이거. 나 눈 아프다. 조금만 줄일게. 아 어디 갔지? 올리는지 기억 안 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
해야 돼.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 성능장 했었죠? 다음 여기 했었고 오케이. 자, in complete contrast to the academy. 아까 아카데미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프랑스 예술 교육기관이래요. 미술 교육기관. 그렇게 기성 교육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런 인상파 화가들은 뭘 그렸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람들을 in everyday and up-to-date setting 일상적이며 현대적인 배경에 있는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람들을 그렸다는 거죠. 막 클래식하게 막 옛날 사람을 그린다거나 막 추상적인 그린 게 아니라 일상을 담아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했냐 분사구문 making no attempt 시도하지 않았대요. 뭐를 to hide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드러냈다는 얘기죠. 뭐를 그들이 가지는 어떤 이 화술 그림 기법을 충분히 다 뽐냈다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걸 통해서 일상적인 현대적인 모습들을 그려냈습니다. 얘는 그거의 반대를 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They avoided 그들은요 피했대요. 또 뭘 피했냐면 어떤 상징이잖아. 상징은 뭐지? 숨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라든지 그 어떤 서사적인 그런 내용을 그림 속에 담지 않았대요. 막 숨는 거 싫어했나 봐. 그리고 분사구문 또 prevent A from I는 알죠 우리?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림을 읽는 걸 하지 못하게 했대요. 읽는 게 뭡니까? 그림을 원래 보는 거잖아요. 읽는다는 건 뭐야 결국? 해석한다는 뜻이죠. 해석을 한다는 건 안에 상징이나 어떤 서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은 그냥 보이는 대로 감상하는 게 전부지 막 안에 있는 뭔가를 막 집어넣고 막 해석해내고 그런 걸 지향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대신에 그렇지 않고 making them 그 리뷰 뷰어들이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그림을 이렇게 말이에요. 그 감상을 하는 그 시간 속에 완전히 몰입된 순간으로서 그림을 경험한대요. 뭔 말이냐? 인상파의 그림이 있고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이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 이 그림에 숨겨진 의미라던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맥락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림과 보는 사람 사이의 이 직접적인 상호작용 이게 보이는 게 다라는 얘기죠. 딱 아주 솔직하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만을 감상할 수 있게 다른 어떤 맥락 없이 관련된 것 없이 그래서 고립된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치면 문제 나올 것 같고요. 내용을 치면 아마 여기 이게 4번 아니면 5번 딱 여기서 하나 걸릴 것 같아요. 당시 기성교육과 대조되었다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기성교육은 그림 기법을 뽐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린 거죠. 반대니까 당시 기성교육은 그림 기법을 숨기게끔 하는 게 미덕이었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요. 자, 인상주의 미술 특징이었고요. 마지막 순서로 출제되었던 질문. 자, 세계화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Globalization, 세계화라는 것은요, has often been studied, 종종 연구되어 왔는데 세계화라는 게 하늘씨는 어떻게 해줄까? 원하는 게 해줄게. 어떤 현상으로서 연구가 되었냐면 매크로가 거시적인 건데 거시적인 거라는 건 되게 거대한 걸 얘기하죠. 멀리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크게 보는 걸 거시라고 합니다. 큰 하나의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역적이야. 하지만 뭐 하면서 이 세계화의 과정이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냐면 그냥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건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잖아. 그럼 개별적으로 보게 되는 건 거시가 아니라 미시적이라고 보통 말한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전체 뭉뚱그린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구성 요소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이렇게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 개념 말고 조금은 더 구체화된 개념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필요성, 뭐에 대한 저 세계화란 말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대안적 개념에 대한 필요성이 has emerged, 대두되었다, 나타났다 이거죠. 뭐 개념이 아무거나 쓰면 어때? 참 말장난 좋아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자 뭐와 같은 개념이 생겼냐면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라거나 또는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개념들이 have therefore 따라서 frequently 빈번하게 been used 사용이 되어 왔대. 뭐 하기 위해서 to capture 포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는지 말이야. 그런데 자 from below가 이제 뭐야? 세계화를 처음에 세계화란 말 자체는 거시적 개념이었잖아. 거시적 개념은 크게 본다는 뜻이었어. 크게 본다는 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크게 보는 거거든. 맞잖아. 하늘 위에서 봐야 숲 전체가 보이듯이.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세계화가 각각의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지 말고 우리 개별적인 사람들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저기서 from below라고 하는 게 거시적인 것의 반대. 개별적인 사람들의 전체로 올라가는 from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 그런 시선을 갖기 위해서 이 대체적인 개념들이 생긴 거란 얘기야. 그리고 뭐함에 따라 individuals as object of analysis 봐봐.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에 대한 분석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냥 국가 단위 얘기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됨에 따라서 분석의 그 선행이 이 하향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인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대. 근데 얘들아 두 말 중에 그나마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심이란 말 들어가니까 딱 개별적이 보이는데 이건 뭐 이거랑 뭘 달라 보이냐? 이건 비슷해 보이지 않냐 사실. 세계화나 세계주의랑 뭐가 다르래? 자 여기에서 일단 세계주의부터 얘기해볼게. 세계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개념이냐면 as having many similarities,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석이 돼. 뭐랑? 그 동일한 대체 개념이었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래. 당연히 유사하겠지. 그럼 공통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대안 개념을 나오는 게 두 개인데 이게 완전 다르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비슷하냐? 전혀 알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cultural socialist 문화 사회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being a cosmopolitan 이 세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뭐뭐인 것 뭐뭐라는 것 세계주의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대비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세계주의자라는 건 곧 뭘 가지고 있다? 적극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 속한다. 어디에?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동네가 아니라 더 와이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세계라는 세상이라는 더 큰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한 세계주의자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였어.
그리고 이건 지금 유사성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이 말 자체가 저 세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세계라고 하는 것에 소속이다라고 하는 말 같잖아. 세계 시민은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as such 그런 거로 즉 따라서가 된다. 따라서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is closely connected.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 뭐라? 아까 그랬잖아. 소속이라는 건 결국 뭐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맞잖아. 정체성은 소속을 빼고 말할 수가 없지. 난 누구냐? 학생. 그러면 학교가 소속인 거고, 나 아들 하면 나는 집인 거고. 이름을 말해도 역시나 부모님이 지어준 거니까. 즉, 코스모폴리탄, 이 세계주의자는 말이야 얻는다고요. 뭐를 얻냐면 reflexive니까 성찰적인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거래. 뭐에 대한 어떤 features, 어떤 특징들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갖는다. 성찰적인 건 충분히 의식한다는 얘기죠. 어떤 거? unite, 결합시키는 그런 특징들이야. 누구를? us, 우리를. 뭐로써? 바로 인류라고 하는 이 집단으로서 우리를 결합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성찰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세계주의자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가족이야 이런 낮은 수준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인류입니다라고 하는 인류라는 종에 대한 공통점을 내가 더 성찰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겠냐? 인종차별 같은 거 더 심해질까 없어질까? 없어지는 거지. 왜? 색깔이 다르지만 너와 내가 인류로서의 공통점을 자꾸 찾게 되는 거니까. 비로소 그런 것이 세계 시민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것은 요구한다. 자, 이것은 뭐야? 성찰적 인식에 대한 얘기겠지. 그 성찰적 인식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할 거야. 뭐에 대한 능력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가정들이나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을 그냥 고수하면 나는 틀을 못 끼고 나가. 나 흑인, 나는 흑인이야. 백인이랑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체나 선입견에 대해서 자꾸 뭐 해야 돼?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능력이지. 챌린지랑 같겠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 그래야 그 테두리를, 껍데기를 벗고 나아갈 수 있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자,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어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자꾸 깨고 나가야 되니까 세계주의자라는 사람들에게서 정체성이라는 건 가변적인 거야, 고정적인 거야? 가변적인, 그렇지, 그 말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계 시민, 세계주의자라고 하는 맥락에서는요, not이 보이죠. not essentialist. 본질적인 게 아니야. 본질은 뭔데?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 본질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야. 즉 바뀐다는 얘기지.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정체성은 세계 시민, 세계주의자에게서의 정체성은 is fragmented인데 fragment 하면 부분 파편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분해되고 constructs 구성되고 다시 흩어졌다가 재구성되기도 하고 나란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캐라고 해야지. 부캐. 우리 부캐 이런 말 하잖아. 부캐가 많아지는 거지. 뭐에 따라서 across different practice.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냐에 따라. 회사 가서는 과장, 집에서는 아들, 또 뭐
온라인에 가서는 또 무슨 한국을 대표하는 누구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위치에 있어서 그런데 그건 다 뭐야? 그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뭔가 것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위나 위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들. 이게 세계 시민에서의 정체성의 본질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였죠. 자, 매우 설명문적인 형태였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순서로 이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는 배제하고 나머지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다음 주만 아니면 그냥 계속 계속 알겠어. 편하게. 수요일이 힘들어. 하고 갔다 왔어. 수요일 앞에 한탕 뛰고 오는 거야? 등산. 짧은 시간에